안녕하세요.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의 황정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호 수학 2에 대한 과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요, 4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일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목표, 수업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평가 방법 및 교재, 그다음 네 번째는 강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학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성신여자대학교 교육 시스템 사이트인 lms.성신.ac.kr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수강하고 계실 겁니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미 셋업해서 로그인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복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편입생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발급받아서 이 시스템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관련된 그런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 시스템에서 모든 강의나 관련된 그런 공지사항들, 시험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인 방법은 이미 많이 공지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교과목 일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명은 암호수학 추가되겠고요. 핵심 전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원격 녹화 콘텐츠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은 3시간이고요. 강의 시간은 수요일 4, 5, 6교시에 배정이 되어 있죠. 저희 이메일 주소는 jyhwang@성신.ac.kr 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관련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메일 작성에 대한 예시를 옆에 간단히 좀 적어봤거든요. 이 포맷을 준용하시면 제가 이메일을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메일들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다급한 일이라든지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인지가 쉽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포맷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과목명을 적고요. 지금은 암호수학 2니까 꺽쇠가로 하고 암호수학 2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소속, 학과 학부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학번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용건을 적어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인데요. 본 강의에서는 핀테크를 위한 암호에 사용되는 기초대수 이론에 대해 학습을 할 겁니다. 기본 정수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수론과 대수론에 기반이 되어 설계된 암호 기법들을 다양한 형태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또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습도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 유형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원격으로 하려고 해요. 녹화 콘텐츠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녹화 콘텐츠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온라인 실시간 토론을 부가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즉 녹화 콘텐츠 시청을 위한 75분 이상의 분량을 제가 온라인 강의 자료 시간에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각 주마다 몇 개의 차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온라인 강의를 LMS 시스템을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주차하고
제가 강의 자료를 올리지 않았지만 차시를 두 개를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형태를 예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각 차시에 이렇게 여기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돼요. 출석 인정 기준 기간을 일주일 단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 과목이 들어있는 해당 주의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를 기준 시간으로 정해봤고요. 1주차 때는 예를 들자면 9월 6일 날 수업이 있으니까 9월 5일 화요일 수업부터 9월 11일 월요일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2주차는 9월 13일 수업이 있으니까요. 전날 화요일 날 9월 10일 날 화요일 수업부터 9월 18일 월요일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주차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그런 그 주차 수업 있는 날의 전날 화요일 수업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지 출석 완료가 이제 되거든요. 뒤에 출석에 대한 기준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동영상을 끝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출석이 100%가 되지 않아서 시스템이 인지를 못해요. 완결했는지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LMS 강의기획서의 그 각 주차별 내용입니다. 교재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소 흐릿한데 여기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암호수학 2 수업에 필요한 준비 지식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2주차는 곱산술 함수라 그래서 멀티플리커티브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곱산술 함수들의 내용은 지금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예로는 오일러 파이 함수라든지 약수들의 합 또는 약수들의 개수를 세는 함수, 그 다음에 메비우스 함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분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주차서부터는요. 이때부터는 이제 암호 기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암호는 현대에 와서 우리가 근대의 암호를 쓴 것뿐만 아니라 사실 고대에서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암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고전 암호라고 부르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시절에 암호가 쓰였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주차에는 대칭키 암호, 서로 동일한 키를 공유하고서 뭔가 메시지 비밀성이라든지 무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암호와 관련된 그 보안 요구사항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설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주차는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공개키 암호는 키쌍이 있어서 개인 키랑 공개도 좋은 공개키로 구성되어져서 암호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7주차에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8주차에는 중간시험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중간시험은 대면시험을 볼 거고요. 요 내용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8주차서부터 14주차까지 또 관련된 수업 내용을 진행을 하고 15주차에는 기말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에는 이제 9주차에는 이제 넵스앱 문제에 기반한 암호들,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암호학적 프로토콜들, 11주차에는 원식은, 자, 여기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인데, 이런 암호 기법들에 이용되는 수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11주차부터 또 배우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해주는 좀 고급화된 그런 암호 기법들을 이해하는데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식은을 지금 11주차, 12주차, 13주차까지, 14주차까지 쭉 배우게 되겠고요. 원식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소수들에 대해서는 원식은이 어떻게 이제 계산되어지는지, 그리고 원식은이 언제 존재하는지, 또 이와 관련된 이산대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원식은을 이제 이용해서 소수성 테스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지막 15주차에 기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강의 구성이 녹화 콘텐츠를 시청하는 거 플러스 온라인 실시간 토론을 한다고 그랬었죠. 예, 온라인 실시간 토론 시간을 75분 이하 분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녹화 콘텐츠 분량이 좀 길면 온라인 실시간 토론 시간을 좀 줄이고 이렇게 적당히 전체가 150분 정도의 강의 시간이 되도록 이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매주 1시 10분부터 2시 25분 사이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때가 이제 1시 10분부터 2시까지가 50분, 나머지 25분 합치면 대략 75분 정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온라인 회의 접속 정보는 추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MS 미트를 할지, 아니 구글 미트를 할지, MS 팀즈를 할지 좀 더 보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의 보완을 위해서 수강자 이외의 외부 노출을 이제 금지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콘텐츠,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저작권 문제도 있고 콘텐츠에 대한 내부적인 또 카피라이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만 이 강의 자료가 또는 강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온라인 실시간 이제 그 강의에서는 퀴즈도 볼 수 있고요. 또 본문 내용을 보충해서 여러 가지 뭐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있는지 그런 이제 뭐 동향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그 사항들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요. 이제 실습 문제도 같이 풀어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암호 수학 이제 시간에는 이 팀 단위 프로젝트를 이제 그 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핀테크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런 팀 프로젝트를 이제 할 거고요. 자, 이거는 주제 토론이에요. 그래서 팀을 정하면 그 팀원끼리 주제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가다듬고 내용을 보충해서 제안하고 평가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세미나 명강의들을 시청해서 현재 관련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동향이라든지 뭐 스페시픽한 주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필요하면 그 강사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평가 방법 및 비율인데요. 중간 시험은 25%, 전체는 100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간 시험은 25%, 기말 시험은 35%, 그 다음에 과제, 이 프로젝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과업이에요. 이 과제는 20점, 그 다음에 출석은 10점, 퀴즈는 10점, 합이 100점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적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A등급은 30% 미만, B등급은 45% 미만, C등급 이하는 25%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규정에 따라서 절대평가의 그런 그 기준에 준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뭔가 변수가 생기면 제도적인 그런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사항들이 이슈가 생기면 제가 공지를 할 테니까 게시판이라든지 뭐 그 쪽지라든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가 아까 15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 주차별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옆에 제가 해당되는 수업 일자를 이제 적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9월 6일, 9월 13일, 20일 이렇게 쭉 가서 12월 13일 날 15주차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강의가. 그리고 이제 퀴즈를 이제 두 차례 볼 거고요. 1차랑 2차 이렇게 4주차랑
11주차예요. 그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과제는 1차 과제, 2차 과제 나눠지는데요. 2차 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팀 단위 프로젝트 과제가 되겠습니다. 1차 과제는 뭐냐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과제를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이제 좀 풀어야지 이게 그 해당되는 내용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배점은 각 5점하고 얘는 15점으로 해서 이렇게 과제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중간 시험을 8주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5주째 기말 시험을 보려고 해요. 출석은 수업 당일에 실시간 확인을 할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의 형태가 온라인 녹화 강의가 있고 실시간 그런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이제 출석을 체크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요. 이게 학교에 와서 대면 시험을 이제 보는 거고요. LMS 시스템을 이용해서 볼 거예요. 아마 암호 수학 1 시간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현장에 오셔서 LMS에 로그인 하고요. 거기에 그 관련된 그런 시험, 중간 시험 또는 기말 시험이 이제 이렇게 LMS 상에 업로드 될 거거든요. 그 로그인해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을 보다가 뭐 메신저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한다든지 뭐 서로 상의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오픈북 형태로 강의 자료나 그 인터넷상의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이렇게 개인이 찾아서 시험 보는 것은 허용이 되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교재에서는 특히 예전에 연습 문제를 잘 이제 풀어보시면 유사하게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중간고사는 25점 배점이,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35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방식은 대면이다. 현장에서 LMS를 이용해서 보는 방식이 되겠고요. 범위는 강의 1주차하고 7주차의 강의 내용을 시험 범위로 중간고사에 이제 볼 거고요. 근데 이제 진도가 이제 다소 빨리 나가거나 늦게 나가거나 이렇게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맞춰가지고 공지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기를 바랄게요. 유형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정답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주관식 문제도 한두 문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중간고사 때는 전체가 아마 정답을 선택하는 문제로 나갈 것 같고요. 기말 때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한두 문제 내려고 해요. 기말고사는 35% 배점이 되겠고요. 9주차에서 15주차의 강의 내용을 그 시험 범위로 기본적으로 이제 하려고 해요. 이제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진도에 따라서 변경이 좀 가능한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중간고사 유형과 똑같아요. 시험의 형태가 보기 중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정답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퀴즈도 볼 건데요. 총 2차례 볼 거예요. 그래서 각 그 퀴즈마다 배점은 5점이 되겠고요. 4주차랑 11주차에 이제 볼 겁니다. 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문제의 유형하고 이제 똑같은데요. 유사한데요. 보기 중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정답을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실습 문제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실습을 다루게 되면 그 실습에 대한 문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퀴즈는 4주차 대략 9월 22일 날 보게 되겠고요. 범위가 강의 1주차의 내용, 3주차까지 이렇게 그 시험 범위가 퀴즈 범위가 되겠고요. 배점은 세 문제를 전체 이제 볼 거고 그 배점은 2점, 1점에서 5점이 되겠습니다. 2차 퀴즈는 11주차에 볼 거고요. 11월 10일이 해당 날짜가 되겠습니다. 9주차 강의랑 10주차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을 퀴즈, 2차 퀴즈의 시험 범위로 볼 거고요. 역시 문제는 3문제, 배점은 2점, 2점, 1점에서 3문제, 5점이 되겠습니다. 토탈. 여기 관련된 그런 1주차, 2주차, 3주차 중간고사를 위해서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봤고요. 이 오른쪽에는 9주차하고 10주차의 내용들, 여기 2차 퀴즈를 위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과제는 20%고요. 총점 100점 만점에 20점이라는 얘기예요. 두 차례 시행할 거고,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연습 문제, 예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문제풀이 유형이 되겠습니다. 5점 배점이 되겠고, 문제에 대한 목록은 향후에 공지를 할 거예요. 마감일은 이제 10월 18일 수요일 23시 59분으로 이렇게 마감일을 정할 거고요. 문제풀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풀어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답만 적어져 있으면 제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해답을 알고서 풀었는지 이해가 이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꼭 본인이 설명을 자세히 써주시면 평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팀 프로젝트 유형의 과제인데요. 핀테크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3명에서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팀을 이제 만들어 드릴 거예요. 1주차 또는 2주차에 만들 건데, 지금은, 이번 주차에, 1주차에 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시간에 팀을 만들어서, 빨리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또는 발표 자료를 10월 21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때가 화요일입니다. 22일 날, 수요일 날 발표 평가를 이제 진행할 거예요. 뭐 시간이 부족하면 그 다음 주까지 2주간 할 수도 있어요.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공지할 거니까 이렇게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점은 팀 협력이 어떻게 됐느냐, 필요성, 차별성에 대한 내용, 실현 가능성, 발표의 명료성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팀 협력, 이 배점이 가장 높아요. 30%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팀 단위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개별적인 구성원이 이렇게 이탈하는 거 없이 팀장 한 명을 정할 거거든요. 팀장을 이렇게 위시해서 그 팀원끼리 같이 협력해서 이걸 잘 만들어보는 그런 훈련이나 연습을 이제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를 택해서 회사 나갈 때나 뭐 어디 연구원이라든지 조직에 나가서 근무할 때는 이런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걸 미리 연습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제에 지금 제안하신 과제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기존에 혹시 알려진 그런 그 과제나 아이디어나 솔루션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제안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행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발표할 때도 발표자가 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할 테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출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온라인 출석하고 실시간 시간에 출결하는 걸 두 개 다 반영한다고 했었죠. 전체 배점은 출석이 10점인데요. 온라인 출결은 5% 반영할 거고요. 실시간 출력도 5% 반영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어진 일주일 기간의 시간 동안에 본인이 이제 원하는 시간에 시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1주간 이제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넉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시간 출결도 5% 반영할 거니까 매주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할 때 1시 10분부터 2시 25분 사이에 이제 하거든요. 이때 이제 호명을 하게 되면 응답을 해주셔서 출석하는데 이렇게 확인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감점 요소가 있어요. 대신에 본인이 어떤 이제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출결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녹화해서 올릴 거예요. 업로드 시킬 거니까 그 강의를 보시고 이렇게 출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감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결석을 하게 되면 결석은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업로드한 그런 녹화 강의를 미시청하거나 마이너스 0.2점의
그러니까 0.2점의 감점이 있을 수 있고요. 실시간 호명 시 무응답을 하면 0.25점의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각을 하게 되면 0.2점을 감점할 거예요. 실시간 출석 중에 늦게 응답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해 드릴 거예요. 늦게 들어오시면 반드시 그 쪽지나 어떤 수단을 써가지고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가지고 제가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할 때도 네트워크가 불안정한다든지 커넥션이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쪽지라든지 이메일, 레터, 선샤인 등의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무단 결석은 인정하지 않아요. 개인 사정이 있으면 미리 저한테 알려서 허락을 듣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고 결석, 이유가 있는 결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이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두 가지 들었고요. 완전히 시청하지 못한 경우랑 완전히 시청한 경우 예를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몇 초라도 부족하게 되면 완전히 시청하지 못한 경우로 얘가 카운트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여기 그 실시간 온라인 출결에 대해서 지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그 시간을 여유롭게 이렇게 충분히 100%가 채워지도록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기면 이때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제 시청을 다 했는데 시간이 잘못 표시될 수도 있거든요. 시스템 오류로. 그 경우에 저희가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교재가 Elementary Number Theory and Its Applications 2014년도에 발간된 케니스 로젠 책인데요. 피어슨 에듀케이션 책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5th 버전, 6th 버전이죠. 근데 6th 버전이 얘가 지금 아시아 쪽에 퍼블리시된 거는 하얀색 그 바탕 표지로 돼 있어요. 이 청색으로 되지 않고 그게 더 가격이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수업에 들어오시면 좋겠고, 이 책이 이제 괜찮은 책입니다. 이 암호 수학 쪽의 내용을 다루는데 좀 달게 있는 책이고요. 이 도서관에도 이 책이 이제 몇 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교재 구성 및 주차 강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좀 적어봤어요. 전체 그 책에 있는 목차 내용을 이렇게 카피해 봤는데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여기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1번 정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2장에서는 정수의 표현 그리고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장에서는 소수들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Greatest Common Divider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정수들은 정수들에 관련된 그런 이제 성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정수들에 부여된 연산이 이제 덧셈하고 곱셈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든지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나눗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 1장에서 살펴봤어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요거를 약간 추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이 1장, 2장, 3장 이렇게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쭉 이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수론에 기반한 암호 기법들을 나중에 다룰 거거든요. 암호 기법들은 그 핀테크의 핵심 코어 기술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수론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핀테크의 핵심 기술들을 이해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암호 쪽의 그 내용들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장점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꼭 이제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거나 이번에 새로 이제 2학기 내용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꼭 1학기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도움을 이제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이
같이 스터디 그룹을 이제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습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요. 그러면 효율적인 그런 이제 학습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제 2장에서는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그런 연산이 얼마나 복잡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복잡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향후에 그 암호 기법들을 이렇게 그 평가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될 텐데 그때 많이 이제 도움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정수의 원자 형태의 구성 요소인 소스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게 그 공통인 요소를 조진 수들, 여러 가지 수들, 특히 뭐 두 개의 숫자를 고려한다면 여기 두 개의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공통된 그런 그 요소들이 이제 그 최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게 정수들을 특성들을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성질들을 이 3장에서 봤어요. 4장은 컨커런스라고 해서 합동의 성질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성질을 대상화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은 다 동일한 그런 대상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런 이제 그 모듈성을 이용해서 성질을 객체화시키면 무언가 더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예가 뭐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의 집합이 같은 애들을 단일한 대상으로 보면 우리가 무한한 그런 그 개수의 정수 집합을 유한한 개수 n개의 집합의 그 형태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ICT 정보 시스템의 그 데이터의 그 형태는 유한한 길이의 데이터들을 다루게 돼요. 무한한 길이의 데이터를 다룰 수가 없어요. 시스템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길이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모듈러리티의 개념, 컨커런스에 대한 개념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의 집합을 완전한 개로 인식해서 그 안에서 정의된 덧셈, 연산들, 덧셈, 곱셈, 만약에 그 여건이 존재한다면 나눗셈도 정의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 구조를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미리 성질을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커런스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컨커런스 성질을 이용하면 다양한 실생활의 응용 분야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그런 컨커런스들을 또 6장에서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학기 2학기 때는요. 6장에서 이제 살펴본 게 그 윌슨의 그 정리라든지 수도 이제 프라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일러 정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거든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소수들이에요. 정수 쪽에서는. 그게 그 마치 원자의 그런 특성,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론 더 이제 현대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그 더 구성 입자가 더 이제 작아지는, 더 쪼개지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얻고 있지만, 정수에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쪼개진다는 것은 어때요? 그 곱셈의 관점에서 얘가 구성 요소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룹 집합을 하나 이제 만들고 그 집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소수를 잘 생성하는 게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근데 소수 인척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도프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구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6장에서 배웠어요. 7장은 이제 곱산술 함수, 곱셈적 함수, multiplicative function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곱셈적 구조를 잘 보존해주는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정수론에서. 그런 것들 어떤 건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크립톨로지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암호학적 기법들,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안 요구사항들, 이제 confidentiality라든지 기밀성, 그다음에 무결성, integrity, 그다음에 인증, 그다음에 뭐 예, 그 여러 가지 보안 요구사항들을 제공해주는 암호 기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에는 이제 그 원시근들, 프리미티브 루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13장 쭉 나오는데요. 사실은 2학기 내용을 이 9장까지 정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쿼드라틱 레지주, 잉여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응용 쪽에 뒤에 배워서 나중에 더 이제 이것에 기반한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암호들을 이해하는데 또 나중에 배울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13주 플러스 2번의 시험의 형태로 구성을 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학기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요, 이게 전체적인 지금 피어슨 책의 그 장별 관계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정수들 인티저서부터 해가지고요.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 13, 14 이렇게 장들을 트리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래프로 구성을 해서 서로 관련성을 관계성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이 화살 그 직선이 있는 실선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관련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면 1, 2, 3, 12까지는 이게 이제 무한집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식의 이제 파트가 되겠고요. 이게 컨그런스로 넘어오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한집합, 우리가 ICT 컴퓨팅 환경에서 리얼 월드를 잘 반영해서 이용할 수 있는 유한집합들, 모듈러 그 월드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4장 이어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라색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정수들, integers, 그 다음에 2장이 인티저 표현, 정수 표현들, 그 다음에 연산들, 3장이 소수들하고 최대 공역수, 그 다음에 4장이 이제 컨그런스 합동들, 그 다음에 합동에 대한 응용, 그 다음에 6장까지 이렇게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곱산술 함수, 7장 트립톨로지, 프리미티브 루츠, 뭐 애플리케이션스, 쿼드라틱 레지듀스 이런 것들을 이제 2학기 때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장별 관계를 이렇게 잘 숙지를 하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전 그 상위 그 노드에 대응되는 그 장의 내용이 완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차분히 학습을 하면 진도를 나가는데 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할 때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방식은 이제 여기 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론 강의랑 실습, 토론, 질의응답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각 섹션 그 절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각 절의 구성이 일반적인 수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효과적인 그런 공부가 이제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가 다룰 때 개념 정의를 먼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definition이라 그러죠. 수학은 항상 definition, 정의가 잘 돼 있어야지 출발점이 이렇게 명확해야지 그 뒤로 이론 전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개념 정의를 했지만 그 개념이 무엇인지, 이 정의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개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그런 그 내용들의 추상적인 부분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설명을 해놓은 그런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안 와닿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뭘 가지고 이 개념 정의를 좀 더 보완해서 들여다봐야 되냐면 예제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제가 항상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또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시나리오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지금 정의된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 이런 개념을 정의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특성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정수들이다. 정수들이 뭔지 정의를 해놨으면 그 정수가 갖는 특성이 뭐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해당되는 그런 그 대상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집합에 연산이 정의되어 있어서 정수라고 한다면 덧셈하고 그 곱셈이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덧셈하고 곱셈의 정의를 함께 고려해서 해당되는 정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1학기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던 거예요. 곱셈의 관점에서 이 소수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근원적인 원자와 같은 그런 객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소수들을 이용해서 정수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제 학습을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각 절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 연습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해당되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래서 뭐 연습 문제가 1번 문제도 있고 실습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선택을 해서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실습 문제가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이 이 컴퓨터 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굉장히 큰 수들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크기가 작은 숫자들을 가지고 이해할 때 예제학습을 통해 예제학습 활동할 때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그 개념을 이해하면 이제 좋겠지만 실생활에 응용한다든지 뭔가 그 좀 더 그럴듯한 그런 그 해법 어프로치나 해법을 이해할 때는 큰 숫자를 다루게 이제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걔가 맞는지를 또는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통해 가지고 걔를 이제 검증해 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습 문제가 이제 그 병기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시간이 된다면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오픈북 중간이나 기말 시험 때 오픈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해당되는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코딩을 잘한다 하면 코딩을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알려진 그런 그 뭐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그 솔루션이나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한다면 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다룰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환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오른쪽에는 일반적인 그런 그 수학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 좋은 어프로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의를 하고 예제를 보고 관련된 성질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형식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이제 처음 접하고 있고 또 백그라운드가 충분하지 않다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질의하는 방법은 쪽지, LMS 질의응답 코너, 이메일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저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 형식에 구애하지 않고 저한테 궁금한 점을 이제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게 중복된 질문을 제가 동일하게 응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좀
그 시간이 소모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질의 방법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쪽지라고 하는 것은 쪽지를 이용할 때는요, 짧고 실시간으로 빠른 대화가 필요하거나 수식이 없고 아주 간단한 경우에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LMS 질의응답 코너를 이용했을 때는요, 수식이 있는 경우에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긴 설명이 필요할 때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LMS 질의응답 코너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파일 첨부 기능도 있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떨 때 이용하냐면 특별한 경우 생겼을 때 몸이 아프다든지 개인적인 일을 알릴 때 이렇게 좀 이메일을 쓰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많은 수의 학생들을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응답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 형식도 이렇게 쪽지의 제목은 아까 잠깐 이메일을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유사하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소속과 학번이 어떻게 되는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본론, 본인의 용건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느 과목에 무슨 용건으로 질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이제 용이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데 무슨 과목인지 또 앞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 학생들이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다 보니까 본인의 질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를 사용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좀 질의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저한테 찾아오셔갖고 이렇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그런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그 배경지식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에 맞춰서 설명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누가 이제 질의를 한 그런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이제 있다고 한다면 그걸 참조해서 이렇게 그 본인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서 LMS 질의응답 코너를 이용해서 거기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교재 몇 페이지에 연습문제 몇 번 정답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관련된 응답을 보고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 과정을 먼저 하고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전체적인 그런 강의 소개 내용을 이제 마쳤고요. 이게 지금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에요. 이게 초반 부분에는 약간 부담이 없는 그런 식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편하게 강의에 임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그런 그 지식들을 어떻게 이제 팔로우하고 잘 쫓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부서부터 잘 이렇게 그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게끔 본인 나름대로 학습 노트 같은 걸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궁금한 점,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도 듣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이제 하고 있을 거니까 단순하게 이거를 노트만 적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질문을 저에게 찾아오신다든지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somehow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저에게 이제 질문을 주시면 이제 되겠고요. 지금 1학기 때 배웠던 이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암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제 들어보시고 이 강의에 어떻게 이제 향후에 이제 공부를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좀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가 지금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안 나오고 이제 듣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녹화 강의도 편성해 놓고 온라인 강의도 같이 이제 진행한 상황인데 온라인 강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호작용 없이 일방향으로 녹화 강의만 이렇게 띄워놓고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학생들이 남는 게 이제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되면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과목에 대한 적극성을 이제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목을 이용해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도 같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학교에 나오셔가지고 이 실시간 강의를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긴 하는데 그 강의실에 하나 이제 빈 강의실을 제가 지정해서 거기 같이 나오셔가지고 뭔가 디스커션이나 디베이팅이나 뭐 만약에 공모전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공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